연립방정식에서는 연립방정식에서 해법은 뭐예요? 뭐를?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관법과 대입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교수학의 기초에서 한번 해보셔서 느껴봤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등수학에서의 연립방정식은 가관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열심히 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요? 가관법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만 단순하게 작업을 해서 문자를 없앨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게 문자 하나를 싹 다 깔끔하게 걷어낼 수 있는 가관법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대입법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대입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뭘 찾아라? 그 관계식? 비슷했어. 2차식도 관계식이야. 그리고 X랑 Y 사이의 식, 그 두 문자 들어간 식이 관계식이야. 1차식을 찾아줍니다. (1차식) 찾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거예요. 정말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는 1차식과 2차로 이루어져 있는 식, 이건 정말 간단하죠. 뭐 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순간 문자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죠? 문자 하나 사라지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근데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 하나를 소거할 수 있는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관법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문자 하나를 싸그리 싹싹 다 지워버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2차식을 싸그리 싹 다 날려버릴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되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식이 존재하는가? 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 1차식이 생겨. 그 1차식을 다른 식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도 또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도록 상수함을 소거하죠. 다시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뭐라고요? 문자 소거가 가능한가? 이건 주로 가관법을 바로 이용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요 1번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고요? 2차식을 소거를 합니다. 2차식을 소거하게 되면 뭐가 남으니까? 1차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1차식을 만들어진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면 뭐라고요?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1차식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렇게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식,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자고로 기본적으로 A, B는 0 형태로 바뀌는 게 인수분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뭘 해요? 상수항을 소구합니다. 상수항을 소구하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돼요? 는 0 형태로 남아요. 그럼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면 뭘 한다고? 1차식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요. 결국엔 핵심적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1차식 찾기로 들어갑니다. 누구 하나 빼고? 그거 대칭식이라고 하나요? 아, 여기도 등치법 나와. 아, 이 정석 진짜. 네, 어우. 대칭식이라고 하는 게 맞구나. 아니, 128페이지에 확인을 해보시면요. 알고전 128페이지에는 뭐 어떤 말이 돼 있냐면, 가간법과 대입법과 등치였나? 이 등치법은요, 가간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입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니네들 함수에서 교점 구할 때 함수는 식이 어떻게 나와 있지?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랑 y는 a-x제곱 더하기 b 다시 x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얘네 어떻게 해서 연립해서 풀죠?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니까 그냥 이 두 개씩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잖아. 그걸 등치법이라고 해요. 거기다 이름까지 붙이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간법, 대입법에 대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는 요 네 가지 경우, 여기 있는 이 1차, 2차, 1차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2차, 2차 넘어가는 것들 연립 반원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하면서 볼게요. 문제 뭐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요. 진짜 조금만 할게요. 뭐 4번에서 5번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그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미지수가 3개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x-y 더하기 z는 9, 2x 플러스 y 더하기 z는 6,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z는 20.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자가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전혀 상관없이 쫄지 말고 뭐부터? 속어법, 문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즉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 문자 뭐 지울래요? y요? y 소거할까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한번 더 해볼게요. 1번 더하기 2번으로. 그럼 식은 3x 플러스 2z는 15. 또 소거할 수 있는 식 하나 뭘까요? 2번 빼기 1번. 2번 빼기 1번이요? 바보, 혹시 모자른 1번에다가 2배를 해서 3번을 뺄까요? 1번에다 2배를 해서 3번을 빼시면 x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나요? 예.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x가 어라? 2. 계산 실수했는데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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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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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여기 0이죠? 0이죠. x가 3. z도 3.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놓으면 돼요? 어떻게 식을 놔서요? x 플러스 y 더하기 z 다음에 뭘 쓸까요? 는 3?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z 는 3? 다 는 3으로? 이렇게 통일할까요? 그럼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는 3. 오, 보자마자 하나의 답이 보이네요. 2z죠? 그럴 줄 알았어요. 뭐가 틀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1번, 2번, 3번 놓으면 뭐 할래요? 1번 더하기 3번? Z 소거하게? 그래, 그럼 1번 더하기 3번으로 갈게요. 1번 더하기 3번 해서 3으로 나누는 것까지 한번 해가죠. x 플러스 y는 2. 그죠? 다음 또 z를 소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3번에다 2를 곱해요. 3번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다가 2번을 더해요. 뭐 했으니까 하죠. 4 5x 4 2y 9 3x는 5 아니에요? 5? 근데 그 계산이 또 나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맞네요. x는 3분의 5. 아, 더러워. 자, y는 그러면 3분의 1. 아, 더러워. 그럼 z는 얼마?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2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2번식 같은 경우를 한번 해봤을 때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x-y 더하기 2z가 7. 다음 좀 불러주실래요? x-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조합을 해서 2x 플러스 z는 10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위아래 식이 서로 어때요? 같으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식이 나와버리죠. 관계식이 나오는 모든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들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볼까요? 2번은요. 이것도 좀 불러주실래요? x 플러스 y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 는 0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2. 5y 뭐 여러 가지로 소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대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럼 대입해볼까? 2y 마이너스 z는 2 4y
는 2. 어머나? 맞나요? 아, 마이너스 2z 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위아래 맞아요. 개수 b는 같은데 상수 b가 달라요. 그죠? 해가 없다. 그럼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help. 그래서 미지수가 3개는 사실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네. 네. 미지수가 3개인 미지수가 3개인 그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공구 계정까지만 있었고요. 15 계정 때 빠진 내용입니다.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나와요. 정석에서. 자, 한번. 자,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x-y는 4. 왜 석영이 입에서 욕이 나와요? 나 들어버렸어요. 일단 뭘 하면 돼요? 그쵸. x는 y 플러스 4 대입 2y 제곱 16x 8x 8y 마이너스 24는 0. 중간과정 좀 생략했어요. 그죠?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이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6이거나 2가 나오거나 이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6 나오겠다. 인 거죠.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 내가 그 얘기도 했었죠. 연립 방정식이라 함은 뭘 구하는 과정이었다.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다. 이 식은 뭐 하는 그래프게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얘는 여러분들이 보신 적 없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원방이에요. 예,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4,4라는 요 점을 지나고요. 식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요교점하고 요교점 구한 거예요. 네, 진짜로. 그쵸? 봐봐. 마이너스 2,6이라는 점, 그 다음에 2,2라는 점. 하나예요, 하나. 따로 나눠놓은 것처럼. 이런 거예요. 옆모습 보고. 이렇게 사진 찍고, 옆으로 사진 찍고, 뒤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건데, 앞으로 사진, 그쵸. 앞으로 사진 찍으면 방정식, 옆으로 찍으면 부등식, 그 다음에 이게 따로 뒤로 찍으면은,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거예요. 자, 2번. 2번도 보자마자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십니까? 뭘 해야겠구나. 대입해야겠구나. 혹시 다른 풀이는요? 이 식을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8 xy가 마이너스요? 뭐 일단은 요런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y라는 것 대신에 1-x를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 정리를 해서 푸시면 돼요.
푸는 방법은 굳이 끝까지는 안 풀게요. 근데 또 뭐가 가능하냐면, 야! 근데 또 뭐가 가능하냐면, 얘를 제곱해서, 3xy, Y가 마이너스 xy가 N은 근데 둘이 하면 둘이 이 마이너스 이걸 가지고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요걸 만족하는 xy가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t를 구해주면 xy가 될 거잖아. 즉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을 만족하는 t는 뭐가 되니까? 삼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아 그래서 순서상 어떻게 나온다고요? x는 3일 때 y는 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이렇게 세트가 될 수 있겠다. 확인되시나요? 네. 지금 뭘 설명을 한 거냐면 이렇게 x 플러스 y 그리고 xy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를 뒤에 나오는 133페이지에 있는 대칭형입니다. 대칭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칭식. 페이지 133페이지에 있는. 이걸 대칭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대칭식으로 푸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지금 xy라는 값과 x 플러스 y를 구해서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새롭게 식을 구하는 방법은 대칭식의 풀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대입해서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칭식이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풀이 방법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서 바로 직접 대입하셔도 됩니다. 네, 이래도 해는 똑같이 나옵니다. y 대신에 1-x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해는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4번까지만 볼게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애네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y가 6인가요? 근데 거기서 3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2y제곱이 0이에요. 자, 상수가 0인 아래식을 보자마자 쟤는 뭐가 되겠구나.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 거고 x-2y 3x 플러스 y는 0이 될 거고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첫 번째 x는 2y일 때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3x일 때 자, x에다 2y 대입하시면 4, 2 y제곱이 3 y가
루트 3일 때 x는 얼마? 2루트 3. 또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x는 마이너스 2루트 3. 그죠? 또 다 x제곱이죠? 2분의 3이니까 x는 얼마?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x가 2분의 루트 6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6. 또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일 때 y는 2분의 3루트 6. 분류해서 4개를 다 따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콤마로 뿔마라고 쓰시는 순간 오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네. 뿔마 상관없이 다 성립할 때 뿔마 2, 뿔마 3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총 4개의 순서쌍이 생긴다고. 자, 2번 보이시나요? 2번은 뭐가 보여요? x제곱 플러스 2xy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는 3이고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뭘 할까요? 빼면 뭐가 되는데요? 한 문자가 남아요? 1차식이 남아요? 근데 왜 빼요? 2를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러면 2x제곱은 3x제곱인가요? 3x제곱이 3? x제곱은 1? x는 뿔마 1? 그럼 x가 1일 때 y는 1.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또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상수항 소거 2x제곱 마이너스 2xy는 0. 즉 x 곱하기 x 마이너스 y죠. 즉 첫 번째 뭐가 0이거나 x가 0이거나 근데 두 번째는 x가 y일 때 아니에요? 근데 x가 0일 때 식 한번 확인해보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식이니까 이것만 가능하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밑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도 확인해보시면 2차항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죠? 2차항 소거를 해서 1차식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